뉴욕 한인회가 앤디킴 연방 하원의원 당선자를 축하하는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민법원의 추방재판 계류 건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은 한국 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스펙트럼이 인터넷 속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1억 7,42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뉴욕 주 검찰과 합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 한인회가 20년 만에 한인으로 연방의회에 진출하는 앤디킴 연방 하원의원 당선자를 축하하는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100여 명의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당선을 축하했는데요. 앤디킴 당선자는 한인으로서 자랑스럽다며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디킴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 당선자가 당선 후 첫 한인사회 공식 방문으로 뉴욕 한인회를 찾았습니다. 앤디킴 당선자는 지난 중간선거에 톰 메가더 현역 의원을 꺾고 한인사회 및 뉴저지주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뉴욕 한인회에 도착한 앤디킴 당선자는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를 담은 이민사 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도 던지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과 박효성 뉴욕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앤디킴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기원했습니다. 앤디킴 당선자는 한인 이민 1세들의 노력 덕분에 이러한 역사를 쓰게 되었다며 한인 사회의 열렬한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며 연방 하원 입성 후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I'm incredibly humbled to stand here before you as a congressman-elect of the New Jersey 3rd Congressional District. This is the community that raised me, the community where I grew up, the community that gave my family a chance here in this country. And that on January 3rd, when I'm sworn in to be the next congressman, I assure you I'm going to do this with my whole heart. And I'm going to do this with honor. I'm going to do this with integrity. And I hope to make all of you proud, not just now, but for a long time to come. Thank you so much, everybody. I appreciate it. 김창준 의원 이후 20년 만에 한인으로 연방의원에 당선된 앤디킴은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연방의회에서 선서 후 연방하원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올해 들어 3월, 6월, 9월에 이은 네 번째 인상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오늘 이틀 동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로 올라가 한미 간 금리 격차는 다시 0.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근방에 머물러 있고 노동시장의 호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내년 금리 인상 횟수와 속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반대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과 18일 연속으로 트위터를 통해 달러가 강세이고 실질 인플레이션도 없는데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리려 한다며 연준은 의미 없는 통계 숫자만 들여다보지 말고 시장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며 금리 동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민법원의 추방 재판 처리 속도가 느려 재판 건수의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방 재판 계류 건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재판 건수는 80만 9,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시라큐스대 업무기록 평가정보센터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말의 적체 건수인 54만 2,411건과 비교해 49.1%가 증가한 것이며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만 약 4만 건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메릴랜드주가 2017년 1월 초에 비해 현재 35,300건으로 107%가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조지아 90%, 플로리다 89%, 매사추세츠 87%, 뉴저지 61%,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54% 등의 순으로 이민법원 적체 증가 비율이 높았습니다. 현재 적체 건수는 캘리포니아가 14만 6,826건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 11만 9,401건, 뉴욕 10만 8,4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시별로는 뉴욕시가 10만 5,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LA가 7만 6,279건으로 2위, 샌프란시스코 6만 677건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민법원의 적체가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처리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고 있기 때문으로 한인 케이스도 전국 평균 929일이 걸려 전체 평균인 710일보다 6개월 이상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평균 1229일이 걸려 한 번 추방 재판에 회부되면 거의 3년이 지나야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정안을 발표하고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은 한국 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이 한국 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에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외국인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한국 내 지역 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분류하고 신청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동일 세대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확인을 위한 서류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할 방침입니다. 아마존이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제2본사 입주를 확정한 이후 롱아일랜드 시티와 아스토리아, 써니사이드, 우드사이드를 포함하는 북서부 퀸즈의 렌트 가격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글러스 엘리먼이 최근 발표한 2018년 11월 맨하탄 브루클린 북서부 퀸즈 렌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롱아일랜드 시티 등 북서부 퀸즈의 렌트 중간 가격은 지난해 11월보다 10.3% 증가한 $2,86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맨하탄의 렌트 중간 가격은 $3,318로 전달에 비해서 5.1%, 지난해에 비해서 1.3% 각각 하락해 퀸즈와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더글라스 엘리먼은 지난달 북서부 퀸즈의 렌트 중간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특히 갱신이 아닌 신규 렌트가 10.1% 상승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북서부 퀸즈 지역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스튜디오로 렌트 중간 가격은 $2,562로 지난해에 비해 11.0%의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스튜디오 렌트는 스퀘어피트당 $60 50센트로 지난해보다 9.5% 상승했고 원베드룸의 경우 지난달 렌트 중간 가격이 $2,942로 지난해보다 3.0%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투베드룸의 렌트 중간 가격은 $4,037로 지난해보다 6.9% 상승했습니다. 신규 렌트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3베드룸으로 중간 가격이 $4,075이며 렌트 거래는 25.0%나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2만 5천 명에 달하는 아마존 직원들의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입주가 본격화되면 퀸즈 지역의 렌트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펙트럼 차터 커뮤니케이션스가 고객과 약속한 인터넷 속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1억 7,42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뉴욕주 검찰과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인터넷 공급 업체에 청구된 가장 높은 배상금입니다. 뉴욕주 검찰은 어제 차터 커뮤니케이션 스펙트럼은 뉴욕 일대 70만 가입자들에게 각각 $75에서 $150에 해당하는 총 $6,250만 달러를 직접 환급 형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추가 220만 사용자들에게는 약 1억 달러 상당의 프리미엄 채널과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형태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터넷, 케이블, TV 사용자들에게는 HBO를 3개월 무료, 쇼타임을 6개월간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도 TV 스트리밍 서비스와 쇼타임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는 이와 같은 배상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120일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주 검찰은 차터 커뮤니케이션스가 뉴욕 일원의 인터넷 서비스나 모뎀 변경, 와이파이 증폭기 개선 등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으며 TV, 인터넷, 인쇄, 이메일 등 광고와 마케팅 인터넷 속도를 표시하고 사용자 수와 장치에 따라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바바라 언더우드 주 검찰총장은 이번 합의는 업체들에게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검찰은 지난 2017년 뉴욕주 지방법원에 차터 커뮤니케이션스가 고객과 약속한 인터넷 속도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뉴욕시의 무상 프리케이 프로그램이 뉴욕시 공립교회 과밀 학급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시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가능 수용 인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데이터를 분석한 클래스 사이즈 마스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7 학년도 기준으로 뉴욕시 초등학교의 약 60%가 가능 수용 인원을 넘어선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교육국 관할 건물에서 프리케이 수업을 듣는 2만 5천 명의 학생 중 과반수가 수용 인원을 넘긴 352개 학교에 등교하고 있으며 해당 과밀 학교 중 22%가 프리케이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 수용 인원을 넘기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퀸즈의 경우 2016-2017 학년도 기준으로 23%의 초등학교가 수용 인원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프리케이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 킨더가튼 대기자 명단도 증가했습니다. 2017-2018 학년도 중 590명의 유치원 입학 예정 학생들이 해당 학군에서 대기자 명단에 포함돼 집에서 더 먼 학교에 등교하게 됐습니다. 보고서는 공립학교들이 수용해야 하는 학생 수가 급증한 데 반해 공립학교 신설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과밀 학급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프리케이 프로그램의 확대가 학생 수의 급증을 야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교육국의 더그 코온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는 오래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부정확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의 비상속도 제어 장치 PTC 장착이 완료돼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새해부터는 정상 운행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트랜짓 열차 282대의 PTC 장착을 모두 끝내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새해부터는 정상 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TC는 열차의 속도를 모니터링하다 과속 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연방정부는 내년부터 PTC 장착이 안 된 열차의 경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허드슨 리버 터널 이용을 금지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안으로 트랜짓 열차 최소 282대의 PTC를 장착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2016년 트랜짓 열차의 호보큰역 충돌 사고나 2015년 필라델피아 엠트랙 열차 탈선 사고는 PTC 장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은 보유 열차 총 440대 가운데 PTC 장착이 되지 않은 158대의 경우 2020년까지 PTC 장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기록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방공중보건국장은 전자담배 주의보까지 발령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전체의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모니터링 더 퓨처 조사를 통해 작성된 청소년 흡연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자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12학년 학생은 전체의 21%로 그 비율이 거의 지난해의 2배로 나왔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10학년도 응답률이 8.2%에서 16.1%로 8학년의 응답률도 3.5%에서 6.1% 급상승했습니다. 10학년과 12학년의 응답률 상승치는 지난 43년 동안 이 조사에서 관찰된 단일 약물이나 단일 주류의 1년 증가폭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내에서 약 130만 명의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자가 늘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국장은 어제 전자담배 주의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는 하지만 전혀 해롭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몸에 해롭지 않은 니코틴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학교에 우길기 벽화, 철거 논란이 커지면서 한인 커뮤니티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윌셔 커뮤니티 연합은 일부 예술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우길기 철거에 반발하자 예술가들을 비롯해 반대 측 관계자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인 커뮤니티의 우길기 철거 캠페인을 과잉 반응으로 편파 보도한 주류 언론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벽화를 그린 작가 뷰 스탠튼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벽화를 지울 경우 LA 통합교육부를 상대로 고소를 할 계획이라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학교에 총기 소지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폐쇄 조치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오전 8시쯤 휴스 중학교 캠퍼스에 무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학교를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이 2시간 동안 수사한 결과 무기나 총기 사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남성 1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전하며 교내 순찰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어제 플러튼과 글렌데일의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도 폭발물 협박 전화가 걸려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형 투자은행에서 기업 합병 전문가로 일하는 30대 한인 회계사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해 25만여 달러의 부당 이익을 취해 53만 2,777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맨하탄 연방지법에 접수된 기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016년 알래스카 에어그룹이 버진 아메리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UBS 투자은행의 기밀을 엿듣고 버진 아메리카의 주식 옵션을 구입해 큰 투자 수익을 올리면서 그동안 증권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총기 개조 부품으로 지목된 범프스탁의 사용을 공식 금지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말부터 미국에서 범프스탁을 장착한 화기류는 불법 무기로 간주됩니다. 범프스탁은 지난해 10월 총기 범죄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된 라스베거스 총격 당시 범인이 반자동 소총에 부착해 사용한 부품입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노숙자 수는 올해 9만 1,897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올해 뉴욕주 노숙자 중 5만 2,070명은 가족 전체가 무주택 노숙자였으며 나머지는 개인이나 퇴역 군인 등으로 노숙자 쉘터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숙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임금 대비 렌트비가 급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굴 요리를 먹던 60대 남성이 천연 진주를 발견하는 행운을 만났습니다. 뉴저지 주민 릭 안토 씨는 지난 5일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오이스터 바에서 굴 요리를 먹던 중 완두콩 크기의 천연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진주는 대략 2,000달러에서 4,000달러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이 스즈키컵 우승으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우승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 열기에 비해서 선수들의 실력도 저조하고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노라는 세계적인 축구 감독들을 영입을 해왔지만은 이도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박항서 감독을 영입을 하면서 베트남 축구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4강에 이어서 준우승을 이루더니 드디어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고 하는 스즈키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 베트남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광의 중심에는 저와 닮은 한국의 박항서 이 감독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비슷하죠.
헤어스타일 때문에 고민한 적이 많았습니다만 박항서 감독 덕분에 요즘에는 이 헤어스타일이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와 닮은 박항서 감독이 열광 정도가 아니라 영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감독들이 쥐봉을 잡았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박항서 감독은 성공을 이뤘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입니다. 박 감독의 리더십이란 어떤 엄청난 전략이라든가 전술이 아니라 대표팀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편견을 갖지 않고 각자의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박 감독의 교훈을 우리가 꼭 새겨듣고 기억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은 인간적인 실천입니다. 부상당한 선수들을 직접 마사지해주고 경기 후에는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선수들에게 다가가서 일일이 격려도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빠처럼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어도 나무라기보다는 용기를 주는 따스함이 선수들에게 큰 촉진제가 되면서 오늘의 우승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박 감독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과 교훈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연봉도 그리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승 경력금 모두를 어려운 이웃이나 축구협회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하면서 베트남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도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박 감독의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이처럼 교훈과 감동으로 이어지면서 베트남 기업들이 포상금을 주겠다고 앞다투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들이 포상금을 주겠다고 앞다투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도 포상금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항서 감독 덕분에 한국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베트남 수출도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신도롬으로 한국을 찾는 베트남 관광객들까지 4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 감독이 만들어내고 있는 감동은 한국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위상까지 높여주고 있으니 한국 정부는 박 감독에게 훈장도 수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와 혼란스러웠던 2018년을 보내면서 자랑스러운 박항서 감독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성탄에 우리들 모두가 큰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영상 8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영상 6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바람이 불며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